안녕하십니까, 함주원 부장입니다. 네, 오늘은 건축물 대장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집 주소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면적이라든지 이런 기타 사항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 이제 대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확인했을 때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터넷상으로 뗄 수가 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건축물 대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등기부 등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기부 등본부터 이제 첫 번째로 알아보면, 등기부 등본의 경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가 이제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소유권이 누구인지, 저당권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들,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집 주소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타 사항도 같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는 집 계약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는 이 건물의 상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소라든가 그 다음에 이 면적, 구조, 용도는 예를 들어서 이 주택 자체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근생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이라든지 다세대, 다가구 여러 가지 이제 용도 자체가 있죠. 건물에도 이런 용도 자체가 이제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보시면은 둘의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은 바로 수정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왜? 부동산 계약할 때 면적이 틀리고 호수가 틀리고 집 주소가 틀리다. 굉장히 큰일 날 상황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둘의 내용이 일치를 하는지 꼭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물 자체가 완공이 되면은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집니다. 이 건물이 어떤 면적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런 기본적인 게 이제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고 이어서 등기부 등본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건축물 대장부터 먼저 만들어진다고 했지만 반대로 등기부터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내용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대장이 만들어지고 이 대장을 토대로 등기부 등본이 만들어지는데, 건축물 대장이 안 만들어지고 등기부 등본부터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둘이 내용이 틀려질 수가 있겠죠.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대항력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건축물 대장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건축물 대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정말 올바르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등기부 등본이 틀리다. 그러면 등기부 등본 수정 요청을 하시면 되고, 이 건축물 대장이 기본적인 토대다 라고 이제 이해를 꼭 하셔야 된다.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건축물 대장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건축물 대장의 경우는 불법 건축물인지, 그리고 집 주소 자체가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 집 주소가 맞는지 아닌지 이것이 틀려진다. 그러면은 정말 큰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이제 공동주택은 이제 호시별로 구분 등기가 나죠. 우리가 이제 정말 중요한 이유가 단독주택의 경우는 건축물 대장이 거의 틀려질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주소 자체가 틀려질 우려, 그 다음에 호실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법적 문제로 갔을 때는 정말 골치 아파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건축물 대장상 호실이 틀리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내가 계약한 주소, 그 다음에 호실이 맞는지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계약한 호실이 102호로 전세 계약을 이제 체결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건축물 대장을 봤더니 대장상에는 101호로 되어 있다. 우리가 이제 공시라 그러죠. 내가 이제 전입신고를 했을 때 나는 102호에 살고 있다라고 공시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전세 보증금 자체를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이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는데, 내가 계약하는 호실은 102호, 근데 대장상은 101호로 되어 있어요. 이 대장상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그랬죠. 보호받는 호실은 101호로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계약한 호실이 102호, 그러면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자체를 보호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을 확인할 때 내가 계약한 주소, 호실이 정확한지 꼭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 건축물 대장에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법 건축물이면 정말 중요한 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냐? 바로 이행 강제금이라고 해서 이제 벌금을 내야 됩니다. 불법적으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벌금을 계속적으로 내야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행 강제금 자체가 5년 정도만 납입을 했으면은 이제 그 이상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됐었지만, 지금 법이 바뀌었죠. 이행 강제금 자체를 계속 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바로 원래대로 원상 복구하기 전까지. 내가 불법 건축물을 했다. 그럼 원래 상태로 돌려놔야지 이행 강제금이 이제 더 이상 발생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은 승계가 됩니다. 이 승계가 무슨 말이냐? 내가 집을 팔았어. 그 다음에 매수한 사람이 있겠죠. 매수한 사람이 이 이행 강제금을 승계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이 주택 자체를 원상 복구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건축물 자체가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 이제 그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우선 보시면은 일반 이제 건축물 대장을 뗐을 때 바로 옆에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다라고 바로 옆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위반 건축물 자체를 어떻게 이제 용도를 바꿨는지 바로 아래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건축물 대장을 어떻게 떼야 되는지 제가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건축물 대장은 정부24시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건축물 대장을 뗄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은 건축물 대장이라고 바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바로 이제 신청하기 란이 있죠. 신청하기 란을 바로 클릭. 그 다음에 뭐 회원이시면은 뭐 회원가입을 하시고, 아니면 비회원으로도 얼마든지 뗄 수가 있기 때문에 비회원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본적인 인적 사항들을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인적 사항들을 기입하면 이렇게 이제 화면이 뜨는데, 여기 건축물 대장은 보면 발급이 있고 열람이 있습니다. 뭐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저는 열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아래쪽으로 쭉 내려 보시면 건축물 관리대장 등 초본 열람 신청이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이 건축물 소재지 말 그대로 집 주소를 기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주택, 그 다음에 집합 이렇게 나와 있죠. 일반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명의자가 한 명인 사람이죠. 공동주택이 아닌 이런 단독주택을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합의 경우는 아파트든 연립주택, 아니면 다세대 주택, 이제 구분 등기로 들어가는 게 이제 집합.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위반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동호실이 지정이 된 거는 집합이죠. 그 다음에 집합을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집합으로 바꾸면은 이제 총괄, 표제부, 전유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표제부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호실까지는 안 나오고 집 주소만 나오고, 그 다음에 전유부를 클릭하면 호실까지 세세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호실이죠. 호실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집 주소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표제부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 신청을 넣으면 바로 건축물 대장을 뗄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건축물 대장을 뗄 때, 정말 확인을 할 때 주의사항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세나 월세, 집을 구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 등기,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점은 바로 동호수를 꼭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계약한 호시,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호시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하셔야지 대항력이 발생이 되면서 내 전세 보증금 자체를 보호할 수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중 이런 소형주택 있죠. 소형주택 중에서도 이런 구축 빌라가 이제 불법 건축물 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신축의 경우는 불법 건축물을 만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오래된 구축 빌라에서 불법 건축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 건축물의 경우는 이행 강제금이 발생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할 때에는 이런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또 반대로 이행 강제금보다 수익 자체가 크면은 매수를 당연히 하는 게 맞겠죠.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다가구 주택을 불법 건축물로 해서 다세대 주택으로 이렇게 호실별로 월세를 받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월 300만 원씩 수익이 발생이 돼. 근데 이행 강제금은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200만 원의 수익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면 좋겠죠. 하지만 수익이 적다. 아니면 공실 자체가 많이 나는 건축물이다. 그러면은 매수 자체를 하시면 안 되겠죠. 이 점 꼭 명심하시고 주택을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임차인 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 하시는 점. 임차인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본인이 계약한 호실 자체의 동호수만 정확하다라고 하면은 불법 건축물 자체가 이런 임차인에게는 불이익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 요건만 충족이 된다. 주택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임차인한테는 불이익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거주하셔서 사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축물 대장 자체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떼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알아봤는데, 전세 계약을 하시던 주택을 매수를 하시던 이런 건축물 대장 자체를 꼭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리스크 자체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